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음악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 강은경 기억하시죠? 네, 저도 여러분의 이름을 출석부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음악의 스타일, 양식이라 그랬죠. 그래서 로코코 양식, 바로크 양식, 낭만주의 양식 이렇게 나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음악은 시대의 흐름과 역사에 따라서 어떤 독특한 양식과 색채를 나타내어 왔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음악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네. 오, 대답하신 분들 박수. 인간의 역사와 음악의 변천사를 알아간다는 건 그쵸. 지금의 음악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음악을 느끼기 위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있어야 우리는 미래의 음악을 그리고 현재 음악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음악사 재미있게 지난 시간에 배워봤어요. 선사시대 배웠죠. 다른 말로는 그쵸, 원시시대라고 해요. 원시시대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 짚어보고 오늘 고대의 음악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에서 중요한 건 음악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예요. 여러분, 음악이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음악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많이 들었어요, 이제.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추측해 볼 수 있다. 맞죠? 말이 먼저였을까요? 노래가 먼저였을까요? 노래가 먼저였어요. 음악의 시작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추측에 불과하지만, 시작은 우연히 그 소리가 내 자신이나 다른 친구에게 감동을 준 그 순간부터 아닐까요? 혹은 아파하고 있을 때 다쳤어요.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낸 것이 그 시작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노래가 먼저예요. 말은 모음과 자음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하는데 모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음만으로 불리는 노래를 우리 음악 용어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쵸, 보컬리즈. 여기에서 제가 잉크를 쓰면 쉽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잉크, 네, 보컬리즈. 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음만으로 불리어지는 노래를 음악 용어로 보컬리즈라고 하는데, 네, 그 보컬리즈를 제목으로 가진 것도 있었죠. 그쵸? 라흐마니노프의 가곡집 34번 끝곡에 붙은 제 14번 곡이 보컬리즈라는 그런 곡명으로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그의 솔베그의 노래도 모음만으로 있었죠. 우리 같이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선사시대에서는 악기가 사용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쵸? 됐었어요. 그쵸? 네. 최초의 악기는 우리 어떤 악기류로 분류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타악기예요. 두드리는 악기. 제일 처음 무언가를 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생활 도구들을 두드려 봤더니, 소리가 나네? 그러면서 타악기, 부딪혔을 때 나는 그런 소리에서 타악기를 탄생이 됐을 거다. 그리고 최초에 발견한 악기 중에 가장 오래된 악기는 맞아요. 뼈피리. 이렇게 뼈처럼 생겨서 구멍 안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 안으로 후 불어서 그러니까 관악기가 되겠죠. 관악기 뼈피리가 있었어요.
네, 최초의 악기류는 아마도 타악기였을 거예요 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고, 음악사에서 발견한 가장 오래된 악기는 뼈필이었어요. 그리고 현악기도 있었죠. 어떤 거 있었어요? 그쵸, 음악활. 사냥할 때 이렇게 활에서 생겨난 그런 단순한 형태의 악기였어요. 네, 어떤 건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현이 연결된 요게 현이에요. 두껍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거 현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거를 튕겨서 소리를 냈더니 소리가 나네 그러면서 현악기가 있었어요. 또 어떤 악기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나무 흔들이.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어디예요? 그쵸? 동물의 건. 퀴즈를 풀어서 네 했더니 다 기억나시죠? 와우. 제 박수 소리 들리나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악의 역사, 네, 차근차근 배우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는 재래의식을 지낼 때, 재래의식을 올릴 때 음악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럼 이제 고대로 넘어가 볼까요? 고대는요, 마침 해야죠. 네, 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고대 음악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고대에서부터는 이제 화려한 도시들이 세워져요. 그러면서 멋진 예술 작품들이 창조되었어요. 그러면서 원시시대, 선사시대보다 더 많은 악기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대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네, 유태 그런 음악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해서 기원후 AD 400까지를 우리 뭐라고 해요? 고대라고 해요. 그래서 도시들이 세워지면서 그 각각의 도시에서 음악들이 만들어지고 악기들이 만들어졌어요. 분명 원시 시대와는 다른 어떤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나라가 생겨났는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인도, 그리스, 로마, 유태 음악까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네. 너무 흥미진진하고 있죠. 네. 계속 더 배우고 싶은 욕구가 막 솟구치고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문명의 초기에는 그 문명의 발전과 함께 음악의 발전이 굉장히 민첩한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고대 문명에 음악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는데 그 시대에 고대에 음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발굴해낸 악기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돌에 새겨진 어떤 부조물이나 벽화와 같은 고고학적 유물들을 살펴보면 우리 고대 문명의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또 옛날에 쓰여진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대 문명의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냥 알아지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생을 마감하고 훗날 이 시대의 음악을 후세 사람들이 연구하려면 어떤 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MP3, 여러분 MP3에서 들었나요? CD 혹은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뭐야? 라는 사람도 있는데 네모나게 생긴 거 있어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옛날 사람들이 문헌, 책을 보면서
고대 문명의 음악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음악인으로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맞아요. 음악을 잘 보존해야 해요. 네, 녹화를 잘 해놓거나 아니면 음악을 녹음을 잘 해놓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에 잘 저장을 해놓거나 그러면 나중에 미래에서 봤을 때 2021년도에는 21년도쯤에는 이런 음악들이 유행을 했구나.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구나.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생활들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는 고대 문명의 음악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고대의 음악이 당시 음악은 어떤 소리를 냈을까? 알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 시대 고대에 과연 음악이 어떤 소리를 냈을지. 많은 악기, 그림, 문헌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렇지만 이 초기 음악이 어떤 소리를 냈는지 우리가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왜요? 소리를 녹음하는 기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컴퓨터도 없었겠죠. 네. 그래서 이걸 우리 지금 와서 고대의 음악에 대해서 들을 수는 없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의 음악을 잘 녹음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능인지 우리 알 수 있죠. 잘 보존해서 후세 사람들이 2020년대, 21년대에 연도에는 이런 음악이 유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음악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고고학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소리에 대해서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어때요? 그림을 보고 혹은 벽화를 보고 대충 어떤 목적으로 음악이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서 노래가 연주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런 소리가 났을 거야,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야, 나왔을 거야, 이런 소리야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분위기에서 이런 소리를 내지 않았을까? 음악의 소리를 추측하고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럼 당시 음악은 언제 연주되었을까요? 저랑 같이 수업하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겠죠. 네. 지금쯤 전부 다 고개를 푹 숙였을 거예요. 왜요? 눈 마주치면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여러분 혹시 고개를 숙였나요? 아닌가요? 온라인에서 하면 이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마음껏 말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저한테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우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늘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이 그럼 고대에는 언제 연주되었을지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막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래의식을 치를 때 많이 연주됐을 거예요. 선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재래의식을 치를 때 음악이 연주됐는데 고대에서도 재래의식을 치를 때 연주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시합을 할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춤출 때 음악 연주되어야 되죠. 춤을 출 때, 그리고 축제를 할 때, 여흥을 즐길 때죠. 연애할 때도 음악이 연주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 참여할 때, 이 고대에서는요, 우리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런 전투에 참여할 때 그 전투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 음악이 연주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일할 때도 노동요죠. 노동, 일할 때 음악이 연주되었을 거예요. 그냥 밭을 메고 아니면 혹은 귤을 따거나 아니면 뭘 재배를 할 때 그냥 재배를 하는 것보다 음악을 들으면서 재배를 하면 훨씬 속도도 빨라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이게 고대에서부터 시작되었대요. 음악이 노동할 때도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고대의 나라별로 하나씩 그 음악에 대해서 그 나라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들어봤어요? 기원전 4세기 무렵에 지금이 이라크 근처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에는요, 수메르족들이 도시 국가를 세웠어요. 유프라테스 강 들어보셨나요?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어요? 네, 그 사이에 비옥한 땅이 있는데 지금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 땅을요, 예전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4대 문명 어딘지 여러분 네, 다 대답하고 계시죠? 네, 좋아요. 그래서 이 곳에 메소포타미아가 이제 생겨났는데 수메르족에 의해서 도시국가가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수메르인들이 이곳을 지배했죠. 그 이후에 기원전 1800년부터는 바빌리니아인들에 의해서 지배됐었고, 그리고 기원전 1400년경부터는 아시리아인들이 그 지배권을 넘겨받았대요.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났어요. 지도에서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러면 우리 더 잘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면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 보이시나요? 나 잉크의 기능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잉크가 안 되나 봐요. 테헤란 여기 보이시죠? 유프라테스 강도 보여요? 티그리스 강도 보여요? 네, 그렇게 그 강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생겨났는데 메소포타미아 고대 도시들, 그래서 수메르의 도시, 엘람의 도시, 아카르 제국의 도시 이렇게 해서 막 표시가 됐어요. 현대 이라크, 이란의 도시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됐는데 이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음악이 생겨났는데 이렇게 설령 문자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설령 문자는 조금 이따가 같이 이런 게 설령 문자예요 라고 같이 볼게요. 그래서 설령 문자를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쐐기 모양의 그런 설령 문자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역학, 수학, 점성술까지요. 당시 최고의 문화 수준을 자랑했어요. 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의 음악에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해독하기, 서령 문자로 우리가 해독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네, 해독하지 않고도 벽화나 어떤 토기, 도자기, 그런 무늬와 그림으로만 보아도 수메르인들이요, 굉장히 발달된 악기를 사용했음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동을 만드는 그런 새로운 기술도 습득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그 당시 문화가 꽤 발달했다는 점을 음악을 문자나 기호 따위로 기록, 보존한 방법도 틀림없이 개발해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증은 찾아내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장례식에 참여해서 슬픈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벽화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남녀 성직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하고 음악하고 결합된 노래 형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소규모 앙상블이라든지요,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는 장면도 우리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벽화에 남아있는 그런 걸 보면요, 관현악단 그림을 볼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악대를 뒤따르는 그런 연인들이 울부짖고, 그리고 남자들이 막 자기 옷을 쥐어뜯으면서 그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벽화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관현악단이란 이름은 붙였지만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하프, 갈대 피리, 음피리 정도가 섞여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요, 음악이 장례식장에서도 연주되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노동할 때, 농사를 지을 때도 생활 전면에 두루 쓰였어요. 특히요, 종교의식에서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성악 이외에도요, 효과가 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를 발명해 사용하기도 했대요. 굉장하죠? 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그럼 음악가들이 있었을 텐데 그 음악가들의 지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지금 음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지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최고예요. 1등? 대한민국 1등? 이 당시,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대한민국의 1등이면 너무 좋죠.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음악가들의 지위는, 네, 서열, 왜 안 나와? 네, 신, 그리고 왕, 그 바로 다음이었어요. 굉장하죠? 네. 나 다시 고대로 가고 싶어. 고대에 태어나고 싶어. 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지금의 삶이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네, 그럼요. 우리 전부 다 지금 음악사를 배우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하니 우리 지금 같이 가봅시다. 네. 신, 그리고 왕 다음이었어요. 음악이 굉장히 귀중한 자산으로 여겨졌다는 걸 우리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요,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고대에서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음악가들은 절대 해를 입지 않아요. 나라가 싸워서 우리나라가 졌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데 노획물로 데리고 가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의 음악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하는 노획물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해를 입히지는 않았어요. 너무 괜찮죠? 네. 그래서 노획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아는 음악 문화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요. 음악가들의 지위가 상당하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악기가 사용됐을 텐데 어떤 악기가 사용됐냐면 타악기류에서는요, 소리막대 그리고 딸랑이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현악기에는 리라가 뭐냐면요, 세워놓고 연주하는 리라도 있었고 손으로 들고 이렇게 연주하는 리라도 있었어요. 리라, 하프, 류트 등의 현악기도 메소포타미아 악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같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볼게요. 그런데 25분이 다 끝나가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리라가 어떤 종류의 어떤 모양의 악기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악기, 타악기에서 심벌즈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고대의 음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2차 시, 2주째 2차 시에서 다시 즐겁게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끝인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맞아요. 바이바이.